자, 파이널 논술 해설하겠습니다. 논술을 보시면 논술 문제는 일단 어떤 걸 하나 참고한 거냐면 2015가 나왔을 때 기출을 참고한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설계 시 중점사항 3가지를 쓰라는 게 있죠. 일단 2022에서 굉장히 또 같이 중시한 게 선생님들 뭐 중심 교육과정이면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역량을 함양할수록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 교사하고 김 교사의 내용과 관련 지었을 때 결국은 이제 답지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특히 몇 번에 중점적으로 답을 쓰면 됩니까? 특히 1번하고 뭐하고? 2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선생님 거기서 이제 3번, 4번 쭉 있는데 특히 뭐냐면 1번에 선생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단편적 지식 암기입니까? 여기 가로 1번에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 암기를 뭐 해라? 지양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의 과정기는 가태도 연구소 유기적으로 연계해라. 이 부분이 2015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지. 용어의 차이가.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 경험의 폭과 깊이 확장해라.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발달 단계에 따라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단원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울타리에 갇힌 관행. 그럼 뭐 강조해야 돼? 교과 내 그 다음에 교과 간의 무엇 연계성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있으면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최교사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서 실과에 나온 내용이 일상생활에 도움 돼요? 안 돼요? 설마 집에 강아지 기를 때 실과에 나온 책 보면서 목욕은 언제 해주고 뭐 밥은 언제 주고 그거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그리고 애 꿈이 뭐냐면 이제 미용사인데 무슨 미용사? 애견 미용사. 그럼 지도서역 선생님 실과의 진로 지도에 애견 미용사에 관련된 어떤 직업 소개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근데 국어과에 분명히 뭐 있었습니까? 미래의 직업이라는 글에. 무슨 변호사? 반려동물 변호사 있잖아요. 그럼 실과에도 분명히 직업에 뭐가 있어야 돼?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개념만 외워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실생활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또 기본 원리와 교과의 기본 원리 찾으려면 어떻게 어떤 종류의 과제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복잡하더라. 장학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최교사 이기사에서 이 지문 있죠. 이 지문이 중등 교육학 시험에는 뭘로 나왔냐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들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지식에 구조를 가르치고 실생활에 무엇?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지. 이걸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보라고 해야 돼? 학생들이 스스로 뭐 해야 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중등에서는 학문 중심의 지식의 구조라든가 탐구학습을 불렀어요. 그게 결국은 선생님들 2022와 관련지면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개념 기반 탐구학습 있어 없어? 이건 답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전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배움을 조직해라. 모의 실험, 가상적으로 해봐라. 또는 적극적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봐라. 그 다음에 장학활동 뭐 할 것인가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이라는 장학활동 몇 가지 소개받았다. 이제 내 수업의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 내가 아무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마 교장 선생님 이 문제가 있는데 제 수업 좀 봐주세요. 내년부터 그럴래요? 어떻게든 우리 수업할 때 장감이 들어오는 걸 뭐 할까?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 자체 연수지. 아니면 동료장학 할 수 있고 아니면 친한 선생님과 뭐 할까? 멘토를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쪽으로 유능한 강사를 우리 학교에 뭐 하면 될까요? 초빙하면 될까요? 초빙. 여기서 지금 제가 답지로 해놨던 것은 주로 장학인데 누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들이야. 교사의 선생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교사 봐봐.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한계가 있더라. 또 진도 나가기 급급하더라. 결손 예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더라. 선생님,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2015나 2022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시험에 성취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아시겠죠? 성취 기준 결과는 뭐가 되는가요? 평가 기준. 이게 바로 무슨 교육과정이었어요, 선생님들? 백워드 교육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백워드 설계의 특징 및 교육적 의의라고 있어요, 없어요? 답지에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에서 이제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그러니까 보통 계획하기가 앞쪽인데 얘는 뭐가 있어요? 뒤쪽에 있고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평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3페이지 보시면 목표 성취율의 평가를 강조한 모형이더라. 평가. 또는 전이 가능한 높은 주 아이디어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게 2022하고 직결돼야 안 돼요. 직결되죠?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진정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또 밑에 성취 기준을 강조한다. 진정 영성적 이해 또는 평가 계획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쪽에 쌤들 보시면 4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이해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를 공부하려면 이 이해중심 교육과정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또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등장 배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 복습할 때 한 번씩은 꼭 선생님 읽어보십시오. 이 자료는 뭐 교육론 끝이 없는데 제가 한 건 교육부에서 제시해 놓고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요즘에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형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마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웃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무슨 교육하라고 나와 있을까? 제 와이프 연구부장이거든요. 정부에서 마약 교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31일 교육부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임용고사 예시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마약 나와 있더라고. 사전 예방하라고. 그럼 일단 봐보세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별도 분리 추진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뭘 강조하고 있다? 신체 활동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2의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서 뭐 강조했습니까? 신체 활동 강화가 연결되죠. 선생님, 그리고 봐봐. 건강 증진 기본 계획 하면서 무슨 건강을 키워줘라? 체격은 커요. 뭐가 문제야? 정신, 그래, 신체, 정신적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 정신적 건강하면 어떤 교과가 떠오릅니까? 체육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도덕과에도 건강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무슨 건강? 정서적, 사회적 건강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중등은 정서적, 사회적 건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보시고, 거기 즐거운 생활도 선생님 나와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맨 밑에 봐봐. 수업 시간이 아닌 일상 활동도 뭐 해라? 활성화한단 말 있습니까? 이거야. 요즘 애들은 신체 활동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신체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안 물어볼 단 말이야. 저 어렸을 때, 아니면 제가 교사일 때 아침에 일찍 오면 신체 활동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운동장에서 뭐 했어? 건강 달리기? 아침부터 달리기 좋지. 저는 줄넘기 시켰습니다. 줄넘기. 옛날에 한자 교육 하러 갈 때는 뭐 했을까? 퇴근하기 전에 아침 오면 애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 할까? 교육, 학교 100번씩 뭐 해라? 써라. 지금 한자 교육 중요합니까? 2022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었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일상적인 운동도 활성화시키러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또 그 다음에 저체력 및 비만 학생 체력 증진해라. 그럼 비만은 이제 체육과 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인프라 강화해라 나와 있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사든 학생이든 뭐 있습니까? 우울한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만큼 정서적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지 정서 행동 치료란 말 기억나 안 나? 초등 논술에 인지 정서 행동 치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앨리스 합리적 정의론 나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마음 건강 서비스, 또 SNS라는 채팅, 음성, 대면의 상담계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또는 교사가 모자라, 그럼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에 보여라. 방문 서비스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 유해 물질에 대한 오남용. 그래서 오늘 체육과에 제가 오남용 집어넣어놨어요. 약물 오남용. 학교에서 무슨 교육 강화해라, 선생님들? 예방교육 강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자료 및 예방,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생님 또 약물 중독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나와 있고, 그래서 논술에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교육적인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제시한 거는 시사적인 것들이에요. 시사적인 것들. 그거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선생님 A 보겠습니다. A 해설 선생님 봅시다. 자료를 보시면 일단 A에서 학생이 쓴 글이 제시되어 있고 협의회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고 지문이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일단 1번 문제를 선생님들 제가 낸 이유는 일단 선생님들 2022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문자교육, 문자해득 굉장히 강조했다는 선생님들. 그래서 소리와 표기의 무엇, 같은 것 또는 무엇, 다른 거. 그랬을 때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안 나왔을까? 자음동화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뭘로? 국민으로 쓰임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파열음, 조음, 이층형, 비음, 이렇게 선생님들 낸 걸 문제로 출제해 봤는데 실제 자음에 대해서는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선생님 물었었잖아요. 이건 크게 어렵진 않았었죠. 이게 실제 선생님들 뒤에 보면 이게 실제 중등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뒤쪽 몇 페이지 가보냐면 3페이지 가보실래요? 3페이지에 중등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최근에. 거기 보면 반물, 맏며느리, 국물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쭉 주고 가설 이제 결론 도출해가지고 파열음 뒤에 비음이 오면 비음 무엇으로 소리가 난다 라고 선생님 나와 있어서 초등에서도 아직 이게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발음에서 비음화, 유음화, 자음동화 있죠. 자음동화 쪽은 꼭 받으십시오. 그 시험에서 연음하고 뭐 나왔습니까? 연음하고 헷갈리는 게 뭐였지? 연음하고 헷갈리는 거. 국외음화였잖아요. 그 두 개는 서술형에 선생님 나왔어요. 객관식일 때 된소리 한번 잠깐 언급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상호평가. 이제 우리 평가하고 관련지어서 평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건데, 이건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문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직접 어딜 가봐야 돼? 앞에서 3문단하고 4문단하는 선생님들 가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예방한다는 말 자체가 뭐합니까? 사전에 뭐 하는 거야? 예방한단 말이었어요. 근데 사전에 미리 뭐 한다? 예방, 중복됐어, 안 됐어? 중복,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문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4문단. 2022에서 뭐 굉장히 고초식의 강조한 게 뭐였지? 통일성 몇 번 강조했죠? 그럼 문단에서 뭐과 뭘 연결시켜야 돼? 중심문단하고 뭐하고? 뒷받침이란 말이에요. 숲 가꾸기 사업이 활성화란 말이야. 근데 봄에 시행한다. 흐름에 벗어나더라. 이렇게 선생님들 통일성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3번 문제. 얘는 이제
그 대부분 답을 썼더라고요, 선생님들. 쓰기 위해서 형식주의 장문이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장문이론 나와버렸지.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장르 중심 장문이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나와버렸고, 장르 중심 장문이론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뭐가 있었냐면 대화 중심. 대화 중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통합.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르야, 장르. 그러니까 특정 장르. 설명문학 얘가 뭘 구분 못했어요. 기행문에 대한 그 설명문이 돼서 선생님들 뭐 무슨 표현이야? 뭐 수필이었지.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써버린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래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걸 이렇게 선생님 묻고 있습니다. 장르의 양식적 특성. 논설문을 논설문답게 쓰기 위해서는 논설문을 쓰는 양적 특징을 배우는 것이고, 편지를 편지답게 쓰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양적 특징을 배워라.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다면 설득을 위한 편지. 사실을 설명하게 썼다면 정보 전달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십시오. 이거 설명문 쓰기 모든 활동이지만 사실은 설명문 자체를 묻는 건 거의 없죠. 1번밖에 없죠. 1번밖에. 1번.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에 대한 내용 수집하기란 말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가의 기억과 다음 가로에 들어가는 말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요하게 나타나려 다루고 있는 대상. 여기 나와 있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상. 여러 번 반복되더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님들? 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기존 기출문제에 뭐 나왔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서 뭐 쓰는 거 나왔어? 중심, 화제, 파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화제. 화제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었어요. 화제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지금 니은과 관련된 거 듣기 말하기. 읽기는 많이 나왔죠. 이 부분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2015는 추론하기라고 돼 있죠. 기능에. 2022는요. 추론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모르 용어는 정확히 한번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연구원의 말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추론. 선생님, 그 다음에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여 화자 스스로 문제를 도와주는 공감적 듣기와 관련지어 적극적 들어주기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요약하게 하고 뭐하고? 반영하기.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요약해서 생각을 밝힌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진술 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 선생님들 지금 소극적 듣기가 뭐가 있습니까? 적적 듣기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뭐가 시험에 나왔을까? 지금 나왔던 거. 집중하기가 시험에 나왔잖아. 그럼 집중하기와 관련돼서 뭐가 잘 나왔어요? 집중, 반응하기.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격려가 있고 선생님들 적적 듣기에 요약, 반응인데 요약하기, 재진술 해주고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진행한다. 이거 어떤 면담이라고 선생님 볼 수 있죠. 면담이 2015는 빠졌고 2022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면담 자체는 선생님들 2015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뭐 할 때? 자료? 수집할 때 선생님 들어있잖아.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걸 선생님들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A 관련지었을 때 이제 끝으로 각국이 사입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쓰면 되어 있어. 그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겠지.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부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문학입니다. 자, 이거 문학하고 제가 읽기를 통합했거든요. 그리고 2022를 제시했습니다. 2022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지어 봐야 돼요. 2022에서.
일단 가에서 제가 문학과 뭘 통합한다고 그랬습니까? 읽기를 통합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글을 적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라. 이게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유창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유창성이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창성. 이게. 선생님, 그리고 읽기는 자,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의미의 동그라미 선생님,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읽기에서 글의 의미를 구성할 때 의미 구성의 원천이 뭘까요? 글이다. 이게 글 중심 모형이야. 아니다. 독자다. 이게 뭘까? 독자 중심 모형.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상향식, 후자를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상향식은요, 글을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된다 그래. 오늘 문제 풀었죠?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의미 파악 돼야 안 돼? 잘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뭘까?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자, 근데 상호작용으로도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똑같은 걸 풀어도 소음도가 심해요. 불이 꺼졌어. 안 보여. 그러면 이해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이제 뭘 고려하라는 걸까? 상황을 선생님들 고려하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지금은 글, 독자, 그 다음에 뭐까지 나와요? 상황. 이게 바로 무슨 모형일까요? 읽기에서 교섭 과정 모형입니다. 교섭. 선생님, 그러면 교섭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듣기 말하기에서 뭐 있었지? 상호작용 또는 상호교섭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상호교섭학이 있었죠? 그건 나왔었고, 쓰기에서도 상호작용 같은 거 잘 물어보잖아요. 읽기에서 결국은 선생님 이거죠. 교섭 모형도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읽기에서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걸 제시해 봤습니다. 최근 교육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의미 구성 과정과 쓰면 객관식에 뭐 나왔냐면 상향식 그다음에 무엇? 하향식은 초등 객관식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섭 모형도 설명할 때 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핵심 아이디어 보니까 배경식이란 말이 있고 뭐가 있을까? 상황, 사회적 맥락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요 단어를 활용해서 개인의 경험이나 배경식, 그 다음에 무엇? 상황,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받아들인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경험, 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상황, 사회, 문화적 맥락. 세 가지가 뭐에?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면 상황, 사회, 문화적 맥락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일단 2015에서 2022에서 뭐 강조했더라? 유창성 굉장히 강조해서 정확도, 속도, 그 다음에 무엇? 운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창성 쭉 나와 있지.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선생님, 그 다음에 읽기만 유창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을까? 쓰기도 유창성이 있습니다. 쓰기와 관련지어서 글자나 단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속도감 있게 써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한번 시험에 나왔던 선생님들 지문을 활용한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나를 바꿔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나가 호철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칠사할미로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뭘 묻고 있었습니까? 시점, 1인칭 무엇? 주인공 시점으로서 누가 이야기를 전개합니까? 주인공인 나가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아직 시점은 시험에 출제는 안 되었었고, 자, 해설 참고해서 같이 보십시오. 주인공 시점, 관찰 시점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가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요거 무슨 표현 쓰라는 겁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이게 무슨 표현이야? 관용. 그래서 관용 표현 속담 중요하잖아요. 옛 이야기. 그래서 관용 표현 한 번씩 추가해 볼 수 있고, 그다음 그 다음 해설 보실래요, 선생님들? 해설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모형 나와 있습니까? 상향식, 글중심,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향식은 선생님 뭐예요? 배경식이 맞습니까?
배경식. 그럼 이제 나와야 될 게 맨 밑에 뭐 나와야 돼? 상호 작용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독자의 경험, 감정, 의미, 독자의 의미, 글 이게 뭐야? 하향식. 그 다음에 철자, 단어, 문장, 단어, 문단, 글은 상향식.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뭘 추가시킨다? 상황. 그럼 무슨 모형이다? 교섭 모형이다. 자, 여기 좀 전에 봤던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의미는 상향식 과정에서 말하듯 글에만 있다고 할 수 없고 하향식 과정에서 말하듯 독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도 없더라. 독자, 글, 저자 관련되어 있더라. 그럼 교섭 과정 모형 입지도로는 무엇을 들어볼 때 선생님들? 반응 중심 문학 교수법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요걸 제시해 보시다 그랬죠. 그래서 국어과의 교수학습 모형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까? 반응 중심. 그러니까 반응은 뭐과 뭐의 만남이야? 독자와 글의 만남. 그 머릿속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절차하면 바로 기억나왔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형, 명, 심. 그럼 되겠죠? 준비하기, 반응. 형성하기, 명료화에 다 반응만 붙이면 돼. 반응, 명료화, 반응, 심화. 이렇게 쓰면 반응 중심 알고 있어야 돼. 반응 중심. 자, 선생님 국어 문제 드렸고, 선생님 영어 있습니까? 영어 선생님 일부러 제가 많이 꼬아놨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영어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물어봐요. 하나 정도 물어봅니다. 영어 쓰는 걸. 근데 이제 하나하나 쓰면 중요한 거에서 있는데 일단 좀 봐봐. 여기서 다 틀리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쭉 있는데 어떤 거만큼 맞춰야 되냐면 성취 기준 있죠. 성취 기준 같은 건 맞춰야 되겠지. 핵심 개념 이런 거. 그러면 5번에 반가로 3번 봐봐. 5번에 반가로 3번. 국어에서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맥락이 중요했죠. 5번에 반가로 3번 맞춘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아무튼 선생님들은 손이 아파서 못 들었구나. 선생님, 이게 왜 제가 이 맥락을 문제로 냈냐면 밑에 봐봤어요. 똑같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락 관련 성취 기준으로 처음 게시되는 무엇? 성취 기준이라면 제시되는 있습니까? 맥락과 유일한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맥락.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연결 뭐하기 있습니까? 배열하기 있죠. 그래서 요걸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 추가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추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추가 문제. 왜 선생님 그러냐면 최근에 연속적으로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형태초점 교수법 있지. 그래서 형태초점 교수법에서 선생님들 작년에 입력 강화 나왔고 그 전에 뭐 나왔어요? 표시대 아프 나왔잖아. 형태초점에서. 그럼 이제 그러면 형태초점에서도 나오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딕토크로스입니다. 그럼 활동사가 결국은 뭐야? 이거 결국은 해석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딕토크로스를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요거에 장점을 쓰더라도 앞에 뭘 줬습니까? 호알 랭귀지 어프로치를 줬죠. 그럼 여기서 호알이라는 것은 뭐야? 전체 통합을 말해. 그럼 뭐뭐뭐뭐의 통합입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 맞죠? 거기 밑에 그래서 딕토크로스 봐봤습니다. 받아쓰기가 아니라 협력하여 각자가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장을 뭐하더라? 재구성한다라고 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십시오. 문법 구조를 가르치는데 목표하는 텍스트를 요약하더라. 맨 밑에 형태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 활동이 기반이 돼서 과제 기반 언어 교육에 사용되더라. 그리고 넘겨서 장점 봐봐, 선생님들. 그 위에 설명들 바탕으로 밑에 봐봐. 든말, 일스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형태입니다. 위에 있는 건 번역은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추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딕토클래스 꼭 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문제 보실래요? 그 4번 문제 보십시오. 좀 이따가 4번 문제. 6학년 영어 수업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지. 문협에 답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험에서 이제 빈칸만 뚫어놓고 쓰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화라든가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누구와 관련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시가 선생님 관련지는 거 맞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와의 이유를 자신의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함으로써 진정한 언어 사회 기회를 뭐 제공한다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 또는 2번은 대부분 선생님들 맞췄습니다. 무슨 일반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과잉 일반화를 선생님 말하고 있는 거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게 뭐냐면 넘겨본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묻거나 뭐 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지. 이거 선생님들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 잘 물어보니까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3. 이건 선생님들 무엇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정보 세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어봐라. 소리내어 읽기와 관련지어서 뭐 해봐라. 예측하기. 국어에서 예측하기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그래서 영어도 예측하기와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 구성했고 듣게 될지 예측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거기 보면 추가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활동 1 주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M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쓰고 효과를 써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기를 뭐 할 수 있다? 증진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5번에 가로 1번은 선생님들 학습 양식하면 뭐 기억나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무엇? 운동감각 선생님 기억나시죠? 시각, 청각과 관련된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를 말하고 2번에 선생님들 네모 안에 지금 쭉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W, L, A야.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은 뒤에 뭐 해야 돼? 쓰거나 또는 뭐 할까? 말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문제 보실래요? 음악. 음악과 관련 지역 가, 나, 다라 쭉 지금 제제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 지금 뒤에 이제 쭉 설명 쭉 나와 있죠. 작년 문제에 뭐 나왔습니까? 형식 사실 나와버렸죠. 형식. 그러니까 음악은 어려운 것보다는 음악 교육론 있죠. 음악 교육론에 관련해서 음악 개념 있잖아. 음악 요소. 거기에 기본적인 거에 선생님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러니까 요 형식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든 표현할 수도 있고 대문자 아니면 무엇? 소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답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두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답을 이제 뭘로 제시했습니까? 소문자 형태로 제시했잖아. 그래서 같고 다르고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비슷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같고 다르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비슷하라고 그랬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대문자로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이렇게 두면 이제 대문자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같고 다르고 비슷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오니까 답은 뭘로 써야 돼? 그렇지. 소문자로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작년에는 같고 뭐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다르다고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A, B, A가 작년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음 반주의 선생님들 구성음을 쓰는 거야. 그럼 제제곡이 선생님들 바장조가 아니라 선생님들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 단조. 단조의 주요 상황은 뭐죠? 라도미, 레파라, 미솔, 샵, 시. 그러니까
썰에 샵이 붙어 있는 것은 자연 다능계에서 뭘로 이동할 때? 화성 다능계 있죠. 여기서는 썰 음에 샵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뭘로 답을 써줘야 돼요? 썰에 샵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이제 밑썰 시 여기에 해당되는 뭘 쓰면 될까요?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 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례학이 하나 쓰면 감상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제시했냐면 치타는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행정국에서 치타가 몇 번 나왔을까? 2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논수령 때 한 번 나왔고 서술형 때 나왔고 치타는. 그래서 이제 아니 대치타, 제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로 이제 뭘 제시했을까? 치타를 쌤 제시했습니다. 일단 쌤 연례학 하면 물론 초등에서 치타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연례학. 종묘제례학이 연례학입니까? 그건 제례학이었습니다. 열린 임금이 연회를 베풀어라 그러잖아. 그건 제사인데 수제처냐. 그러니까 수제처는 객관식일 때 한번 김홍도의 무동 있죠. 그때 한번 나오고 아직 초등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수제처 하면 사면 육가 무슨 형식? 연, 형식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스님들 12박이더라 수요 난극이라는 별칭이 있고 절하, 길타령, 벼루타령들 같이 이어서 연주하더라 취타. 분명히 지도서에 있어요, 없어요? 지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 네모 안의 지문은 중둥 문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님들 보면 대치타하고 뭐하고 치타 비교되어 있을 겁니다. 쌤, 그 다음에 리을과 관련 지어서 1, 2의 연주법이라고 쌤 되어 있죠. 레가토하고 뭐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쌤들? 포르투아토. 레가토는 어떻게 연주하고? 부드럽게 이어서. 포르투아토는요? 한 음씩 소리를 내다 쌤 그 말이야. 이번에 이거 표시 없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이도 나와 있더라고 지도서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걸로. 어떤 지도서는 이게 표시가 돼 있었어. 이게. 그래서 이게 있으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빼버렸습니다. 밑에 이제 아니 굳이 그 용어를 안 써도 위에는 뭐하고 이거 아래는 한 음씩 한 음씩 그렇게 이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서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뭐해? 정확한 거지. 이게 정확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장단 물어본 거 있잖아요. 자진머리, 쇠마치, 국거리 그 다음에 무엇? 중중머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타령장단. 그러니까 2022에 의외로 지도서에 선생님들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의외로 지도서에 많이 들어있던 거. 통용 개타령입니다. 이게 2021은 거의 없었거든. 2022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걸 문제를 만들 때 중등임용고사에 통용 개타령하고 그 다음에 뭐 군밤타령 있죠. 이거 주고 동시에 뭐 물었을까? 타령장단서에 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지 타령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코더 쌤들 오른쪽 리코더 이제 위에 리코더 문제. 작년 문제 쌤들 리코더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화음을 물었잖아요, 쌤. 화음을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색칠하는 문제 있죠. 그걸 한번 쌤들
기존에 물었던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코더 다시 한번 제시했고, 아니다. 여기서 제제곱 2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걸 차라리 포르타트로 하지 말고 론 레가토 그걸로 합시다. 그치? 이거 여기 닿다 여기. 론 레가토로 합시다. 고쳐놓을게요. 왜냐면 이건 없으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수정해 놓을게요. 그럼 나온 게 아까 하고 싶은 말 뭐였어? 영어에서요? 영어에서 영어에서 그 맥락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일기용으로 들어가지 않나. 재배열하는 활동이어서 그건 근데 만약에 듣보라는 맥락이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요. 맥락이 나올 때 일기에서는 초등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이게 이야기를 읽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했잖아.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듣고가 낫겠다. 듣기만 하기에 맥락이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제. 이거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한번 다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질문 한번 해봐. 뭐, 어떤 거? 그 영어에서 그 WLA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그 포커스에서는 미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WLA는 미닝이 아니에요. 미닝도 중요하지. 전체 의미. 그 뭐지? 폼이랑 폼즈도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아니, 일단,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군밤타령하고 통영 개타령 있죠? 그거, 문제, 그 다음에 사회과 보십시오. 사회과에서는 지금 여기 문제를 왜 제시했냐면 2022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민주주의는 원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이 묻기 나름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묻고 있습니까? 원형 모형 맞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결정적 속속 맞죠? 일단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좀 출판사보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 민주주의의 결정적 속성 두 가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권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누구의? 학생 스스로의 무엇? 자유 의지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유형은 선생님들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고 지금 2번은 뭘 선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전자 민주주의. 그러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글 달아 안 달아? 글 제시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그 말이 전자 민주주의. 그래서 전자 민주주의를 제시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뭘까? 대의 간접 민주주의 있죠.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관련된 현실 문제, 대의 민주주의. 결국은 선생님들 대화 토론 없이 다수결, 이건 다 썼고. 그 다음에 기억의 근거에.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결정적, 속성이란 말이 들어있어야 되죠. 명확하지 않는 경우 개념인식이 어렵더라.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선생님 가장 많이 혼동하는 건 뭐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뭐의 반대말입니까? 자본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무엇? 자본주의 개념을 선생님들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뒤에 해설 뒤에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교재가 있어요. 5개념 탈출 교재.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X. 실제로 검정 지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2015에서 또 선생님들 뭘 강조했습니까? 지리에서 선생님들 도회력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도회력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지문 자체는 과거 객관식의 선생님들 나왔던 지문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맞춰야 돼. 지리인식이나 또는 무엇? 공간 분석. 그러니까 5대 영역의 핵심 개념 있죠.
그거 초등은 안 나왔지만 중등에서는 잘 나왔고 초등에서 자료 나왔어 안 나왔어? 공간 자료, 속성 자료 그런 게 출제가 되었어. 그 다음에 디귿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지리적 기능 보드만이 제시한 용어는 뭐냐? 사실은 보드만 필요도 없죠. 근데 좀 중등 같은 경우는 꼭 용어를 같이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 도요력을 물었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에서 세계지도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곡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완벽할 수가 있어 없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완벽해지려면 뭘까요? 정각, 각도하고 다음에 무엇? 면적, 거리, 방위 네 가지가 정확해야 돼. 근데 그게 있어 없어? 그건 없어요. 그건 없기 때문에 뭐 절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메르카르트 도법은 정각. 그 다음에 이건 투영이란 말은 굉장히 지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투영. 2차원을 뭘로? 3차원을. 2차원 이게 뭐야? 투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학 문제에 뭐가 있었습니까? 21개 사용해서 그리라는 거 있잖아. 결국 그것도 뭐야? 투영이야. 투영. 자, 그 다음 그 뒤에 해설 보면서 선생님들 지리인식, 지리적 속성, 공간 분석, 지리사상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게 지리적 속성이 나왔으니까 공간 무엇? 분석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도덕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 도덕. 공정한 생활 있습니까? 이 정권이 또 우리나라 이슈가 된 게 뭐야?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럼 지도서에서 공정을 찾아서 공정. 그럼 공정을 공부하려면 공정의 상위 개념이 뭐가 있을까?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그럼 정의하면 누구야? 콜버가 콜버. 그럼 1번, 2번, 3번, 지금 4번 문제 있죠? 그럼 여기서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몇 번일까? 쭉 봤을 때 제가 1번을 제일 많이 틀렸죠. 그럼 제일 많이 맞춘 문제가 몇 번일까요? 2번은 틀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친구하고 차이는 사실 1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맞고 틀린 제가 선생님 답안지를 봤을 때 3번하고 뭐하고 4번 있죠.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4번 문제 보실래요? 먼저 요거 새 사례 만들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야. 포함 관계 검사에서 뭐 있었어? 아니 그 같이 원래 수용성 검사 포함 관계 또 새 사례 검사 있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서 새 사례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본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신이 결정이 일반적이고 무엇? 보편화된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지금까지는 명칭 쓰는 것만 나왔지 장점은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그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적용, 결과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어디서 발췌했냐면 강론 자체에서 발췌했습니다. 강론에서.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 문제 있습니까? 상대의 기분이나 입장을 상관하지 않고 장난치고 친구를 놀린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요거 혹시 비슷한 기출문제 있습니까? 영희하고 철수. 영희는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 어려운데 철수는 어제 집에서 외식하고 최신 장난감 사줬다 해가지고 철수에게 부족한 도덕성 영역이 뭐냐? 정의적 영역. 그리고 역할놀이 나왔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누구 입장을 모르고 있어요? 상대방 입장을 선생님들 전혀 모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봐봤습니다. 인지적 도덕 심리학하면 누구 떠올려야 돼? 삐아자하고 콜버그야. 근데 지금 가역적 사고하면 누구야 선생님들? 삐아자 맞습니까? 결국은 누구 입장을 고려한다는 거야? 남의 입장, 거꾸로 되돌려서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서 탈피와 규칙의 상대적 인식, 역할 바꿈을 가능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삐아제 또 뭘 강조할까요? 상호성의 관점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삐아제는 이 상호성의 관점과 관련지어 무슨 학습을 중시했을까? 협동학습이야. 무슨 학습이다?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 그래서 상호성에 대한 것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 삐아제는 선생님들 가역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상대.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제가 지도서를 선택할 때 가장 그 교육론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지도서 강론을 한번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정이라는 건 선생님들, 뒤에도 선생님, 이제, 예를 들면, 교환적 정의가 있고, 분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시정적 정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분배했다. 근데, 그게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불공정한 일에 대한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벌을 주는 판결을 뭐 할 수 있다? 내리는 것. 그러니까 상호적 교환에 발생하는 부정의를 시정해주는 문제와 관련된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능력에 따라 분배했어. 근데 나중에 능력에 따라 분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격차가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심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내 연봉을 좀 삭감하더라도 팀 전체한테 뭐 할까? 조금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정과 관련지어서 교환, 분배, 시정적 지도서에 있던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선생님들 뭐 정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새 사례 만들기의 장점이 뭔가, 개념 분석은 계속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상호성도 중요한 말입니다. 삐아제와 관련지어 출제가 되었던 건 뭐였습니까? 삐아제. 그렇지. 타율적 도덕성하고 뭐하고 자율적 도덕성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도 뒤에 보면 역할 채택이란 말도 선생님 중요합니다. 역할 채택. 관점 취하기. 역할 채택으로 인지적 구조적 변형 및 성숙화, 상호성 그다음에 무엇? 평등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콜버그의 마지막 토론 수업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역할 채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익숙합시다. 그다음에 공정성 정의의 단계 이거 뭐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역할들이 실습 실현 읽어보시고, 여기 정의와 가역적 사고, 정의와 공정의 핵심인 상호성, 역지, 사지.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스님들 바른생활 있죠. 사실 뭐 내일 게 MMO에서 평가 파트에서 영역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과 있습니까? 안전과 식물 가꾸기를 지금 제시했는데, 일단 선생님 실과에서도 일단 제가 이 부분 가정 파트의 선생님들 영양소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 한 번도 안 나왔어. 식재료의 특성과 음식의 맛. 이게 2015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들입니다. 왜 선생님 음식의 맛을 보러 갈까요? 왜 냄새를 맡아보러 갈까? 왜 오감을 통해 이걸 해요? 그러지 뭐 방지하려고? 편식. 요거 방지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이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실과에서 뭐 한 번 나왔냐면 지속 가능 한번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지속 가능. 그건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기후 위기 극복 방안으로 뭘 줄여야 돼?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돼. 오늘은 푸드 마일리지. 그럼 선생님들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봅시다. 이제 2톤의 식품을 50kg 거리에 수송했을 때 푸드 마일리지를 선생님 계산해보고, 이 값이 적은 식품을 소비했다는 의미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제시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들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여기에 결국은 친환경적인 식생활로 선생님들 무엇을 줄일 수 있습니까? 결국 뭘 먹을 수 있어? 지역,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푸드 마일리지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계산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제시해
해봤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그 다음에 이제 피투니아 직접 가꾸어서 이제 실과에서도 뭘 한번 제시해봤냐면 실로는 거의 100%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업이야, 농업. 그래서 이제 피투니아 직접 가꾸기 관련 지어서 책임감, 소중함, 미래사회 설계하고 사회변화. 그럼 핵심 개념이 뭐가 된다? 적응 있죠? 적응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선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디귿을 뭐라고 하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해요? 습도 다 조절되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팜 이렇게 하잖아요. 스마트팜.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주고 안 지어줬다가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던데 관심 없구나. 자, 그 다음에 4번 있습니까? 4번 편식 및 무엇? 푸드. 네오포비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용어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욕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낯선 용어들 한 번씩 실감해보자 라고 지도서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한번 선생님들 제시해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해설의 선생님들 제가 미각 교육의 의미 및 효과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낯설거나 새로운 음식에 대한 지나친 거부 현상, 이거나 편식을 선생님들 극복하자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아니면 선생님들 또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탄소 발자국 있습니까? 요거 사회나 과학과에서 중중에서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그 다음 스마트팜 개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선생님들 기후위기 극복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경산로 쪽에 있는 그 교육청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쪽에 모의평가에서 이런 개념 한 번씩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운송량 곱하기 이동 거리 톤하고 킬로미터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A를 한번 쭉 풀어봤죠. 난이도가 선생님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 문제를 이렇게 푸는 목적은 새로운 지식 습득보다는 실수하지 말자, 거기에 초점을 더 두십시오. 그럼 뒤 파트 보시면 이제 뒤에는 선생님들 제가 어떤 걸 추가했냐면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제시해가지고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앞에 선생님들 우리 재진술 요약이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봤던 게 비언어하고 뭐하고 반언어, 춘언어라는 거 봤잖아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준언어하고 뭐하고 비언어에 뭘 쓰고 개념상 차이를 써봐라. 고르는 건 누구나 뭐 할 수 있을까요? 고를 수 있죠. 막상 개념상 차이를 써라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어렵냐면, 이런 게 왜 어렵냐면 그냥 준언어를 뭐라고 하지? 준언어라고 그러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거야. 이게 실제로 초등 특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에 첨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뭘까? 준 언어야. 그럼 선생님들 비언어는 뭐가 돼요?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더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그 배려나 공감과 배려 쪽이 국어에서 합법에서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공손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칭찬의 경률, 태수의 문제점, 비방 최소화하고 칭찬을 모아야 되는데 극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친 말투로 한심하다, 한심해, 멍청하게 죽이고 싶지 이러면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된 걸 지금 이건 중등임용고사를 같이 인용한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선생님 보시면요, 위에 있는 건 교육론에 나온 거고 밑에가 지도서 강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화에 무슨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지금 나와 있죠. 정중하지 않는 표현은 최소화, 정중한 표현은 무엇? 최대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도 중점에 여기 B 있습니까? B. 여기서 선생님들 포인트는 요거. 감정을 교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 요소에 감정 나누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2 1, 2학년에. 그럼 감정을 나눌 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가 똑같은가요, 선생님들? 발표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토론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교섭 맞죠? 근데 이게 2022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호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요. 상호 작용. 그러니까 선생님, 요 지문 있어요? 요 지문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22 1, 2학년 성취 기준 뭐 고려사항 나오잖아요. 유의사항. 거기에 보면 감정 나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상호작용을 한번 결부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다 뒤에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로. 예년에는 제가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오늘 하루만 이 강의에 초점을 두십시오.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문제 무지 많아요, 뒤에. 그래서 집에서 오늘 하루는 이걸로 복습하시라고 다. 자, 2번. 그래서 몇 가지는 같이 보고 2번 문제 봐봤습니다. 2번 문제. 문제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을 서술형으로 제가 바꿨어요. 객관식 같은 거. 2번 문제 봐봐. 2번이 왜 이걸 선택했냐면 일단 2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야, 요거. 뭐 나와 있습니까? 매체.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죠, 선생님들? 한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 내기 굉장히 선생님들 좋은 겁니다. 이게. 자, 선생님, 그리고 요 말 있잖아. 분명히 교육과정 총론에서 뭐 중시했어? 영역 간 통합, 그 다음에 무엇? 교과 간 통합을 굉장히 뭐예요? 중시했죠. 그걸 이제 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쌤 제시했습니다. 영역 통합을 시도한다고 했었고, 또 제가 아예 여기다가 쌤들 김교사의 수업 관점을 줘버렸죠. 혹시 이 지문 본 적 있습니까? 이 지문. 국정지도서 총론에 국어과 교수학습 원리 있어 없어? 거기에 나온 거잖아. 무슨 원리야? 총체적. 그럼 영어하고 똑같죠, 이거. 듣말, 일스 나와 있었잖아. 총체. 그럼 선생님들 이건 이제 그리고 1번부터 5번이 객관식 지문에 나와 있었어. 객관식.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지문이 될까? 1번에서는. 쓰기에서 무엇? 쓰기의 윤리야. 그럼 쓰기의 윤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뭘 밝혀야 돼? 뭘 밝혀야 돼? 출처야. 근데 이 1번 여기서는 오답이야. 왜 오답일까? 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문법이 빠져 있어. 문법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다 들어가 있어. 밑에는 한글 우수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다 2번, 3번, 4번, 5번은 쓰기하고 뭐하고 문법이 통합되는데 1번이 그게 빠져 있다. 쌤, 그 말입니다. 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디귿에서 저는 뭘 묻고 싶냐면 기본 자음자, 모음의 자음자하고 무엇? 자음의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무엇은 시험에 나왔습니까? 자음 쪽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모음 쪽이 훨씬 뭐 할까?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직접 선생님 풀어봐야 돼. 이것도 선생님들 이미 초등 특수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걸 같이 인용한 겁니다. 우리한테 나왔던 건 자음자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들? 조음? 미치, 조음, 방법, 그 기준 물었죠? 이게 똑같아요. 그 초등 특수에서도. 자, 입술의 둥근 정도와 지금 뭐에 따라서 지도혈액이 나와 있죠? 권지 선생님, 이건 직접 풀어봐야 돼,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요거 앞에서 비음하고 뭐 있었죠? 유음 있었죠? 발음 기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어의 선생님들 높임법 다시 나올 만하잖아요. 3번도 높임,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무엇? 상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하셨다. 창제. 하였다. 업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인가 주체를 높이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수능 형태의 문제들에서 일부 인용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래요? 이 문제 스타일이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좀 전에 중등에서 뭐 물었을 때?
자음동화 물었을 때 문제 비슷하죠. 근데 요게 객관식 첫회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초등도. 그래서 받침의 발음에서 선생님들 겹받침 있죠. 리을, 기역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이것도 직접 선생님 풀어봐야 될 것들이야. 오늘 하루만큼은 꼭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된 소리와 관련 지어서 객관식이 한번 나왔다 그랬죠. 근데 잠깐 스치는 걸로 나왔지 구체적으로는 선생님들 안 물어봤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밑에 깍두같이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말아라. 된소리도 같이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겁니다. 5번은 이제 어떤 기출문제를 선생님 다시 바꿨냐면, 문학은 시 아니면 뭐죠? 이야기지. 작년에 뭐 나왔어? 시 나왔죠. 그럼 또 뭐야, 이제? 이야기 쪽이야.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연극, 극본이야. 극본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5번에 가하고 나를 선생님들 문제로 한 것들입니다. 그 관점이야. 선생님, 그리고 이제 무엇은 나왔습니까? 평면적 인물하고 무엇? 입체 쪽은 나왔죠. 그럼 이제 인물의 유형은 나왔고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까? 그건 안 나왔어서 그게 1번 문제야. 결국 가를 읽어보면 선생님들 2장과 방과제시에 뭘까요? 갈등, 그 계목장과 관련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것도 이 지문 자체도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객관식에다 나와 있던 것들입니다. 다 그걸 제가 선생님들 최근의 문제 스타일로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감을 비교하는 겁니까? 사건의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극본하고 뭐하고? 이야기. 같이 보는 거야. 극본에는 해설, 대사, 지문. 이야기는 뭐가 있었지? 서술자 있잖아요. 그 관련된 맥락이니까 그 뒤에도 선생님들 다 해설 있어요? 없어요? 해설 다 나와 있죠? 꼭 선생님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에도 문학작품의 기존 기출을 선생님들 제가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인물의 갈등했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직접하고 뭐하고? 간접. 그게 1번 문제.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와, 과거에. 직접이냐? 간접이냐? 묻기 좋은 게 대부분. 간접이야. 뭘 통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관련된 선생님들 문제니까 1번이 더 중요한 형태에 드립니다. 밑에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 7번 문제 보십시오. 7번은 이제 뭘 묻고 있냐면 옛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묻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인물 유형에 선생님 이건 나와버렸죠? 평면하고 입체는 나왔잖아. 그러면 극본 있죠? 극본 관련지에 뭐 묻기 좋습니까? 주동하고 뭐하고? 반동 묻기 좋아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품의 주제의식이 드러내는 인물 주동. 반동은 주동인물과 대립하여 갈등을 무엇? 일으킨다. 이건 극본과 관련지어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건 선생님들 국어와 관련된 걸 한번 기출해서 제가 추가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뭐 나름 뭐 돌아다니는 이것저것 있잖아요. 뭐 돌아다니는 뭐 뜬소문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너무 소문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했던 거 쭉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 자료가 있지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다 들어있잖아 지금. 그중에 일부분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제가 자 1번 문제 있죠 선생님들. 의외로 2번 같은 답수라고 하면 2번은 학습을 하면 무슨 학습이야 선생님들? 사료학습 맞죠? 사료학습이잖아. 이거 과거의 인간 행동과 사상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자료니까 뭐가 돼? 사료는 나왔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사료학습의 장점과 관련지어서 역사적 사고력, 탐구력 왜 이런 걸 냈냐면 2022가 다 뭘 강조했습니까? 탐구라는 걸 굉장히 뭐였을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들. 사회학자가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의 경험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학습이라고 할까? 탐구학습,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역사학자가 역사를 탐구할 때의 경험을 얘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사료학습이야. 그래서 사료를 A의 수준에 맞게 뭐 해야 돼?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자, 그래서 이제 사료를 애들이 탐구할 거 아니야. 탐구력. 요 문제가 낯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 행위자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 구조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왜 제가 선생님들 이런 식의 지금 문제를 제시했는가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탕평체 같은 거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 현실 보면 장관들 계속 뭐 합니까? 누구 출신이다 누구 출신이다 싸우고 난리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문제니까 풀어보시는데 여기서 자 뒤에 넘겨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15하고 선생님 2000 뭘 비교해 놨습니까? 22를 비교해 놨죠. 그럼 22에 여기 봐봐. 뭐 강조했죠? 생활사 중심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지문이 뭘까? 생활 모습 상황과 연관지어 놨잖아. 이게 바로 역사에서 뭐 중심이었어요, 선생님들? 생활사 중심의 무엇? 내용 구성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로 선생님들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봐봐, 선생님들. 민주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시민성 교육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앞에서 문제 봤어, 안 봤어요?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지리에서 선생님 또 뭘 강조했습니까? 탄력적 환경 확대법. 그 다음에 지리적 기능. 이 지리적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 문제를 선생님들 구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2번 문제부터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 2번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지리죠, 지리. 선생님 지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후 아니면 뭐였을까? 그러니까 자연환경 아니면 인문환경이에요. 그럼 자연환경은 뭐가 있었어? 기후와 지형이었지. 작년 문제가 뭐였어? 내가 본 시험들은 지형이었는데 지형적 요인 때문에 뭐가 달랐어? 그렇지. 생활 모습이 달랐던 게 작년 문제야. 그럼 올해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어? 기후 쪽이겠죠. 그럼 기후는 맨 뒤에 있었어,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면 인문환경이야. 그럼 인문환경에 뭐가 있을까?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이잖아. 요거 물어볼 때 통합형 문제를 물어보잖아. 이 네 가지는 다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인구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구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 나오든 안 나오든 인구 나온 지가 쌤들 2, 3년 됐죠. 그 다음 이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야? 도시야. 도시와 관련지에 뭐 나왔을까? 도시화 나왔죠. 그 다음 요즘에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 뭐예요? 어떤 정당에서 뭐 했습니까? 그렇지. 메가시티. 찬성이야 반대야? 자기가 서울로 편입되면 찬성이야 반대야? 교사들 애매합니다. 왜 경기도 교사인데 갑자기 서울로 편입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서울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서울 교사는 또 뭐 될 수 있고 너무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은근히 말하기도 애매하죠. 이게 요런 게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 보면 중등 문제 메가란 말 했어. 이제 요런 것들을 제가 선생님들 반영해가지고 뒤에 다 선생님 관련시켰는데 요 보면 뭐 메가폴리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메가폴리스라고 쭉 나와 있죠. 몇 페이지 선생님 보시냐면 53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갈로폴리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대도시가 연결된 도시 지역이다 쭉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니까 사회 변화를 반영하잖아요. 반영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이게 나왔다면 출제위원들이 보지 않겠죠. 그러나 저번 주에 나왔잖아. 저번 주에 나왔으니까 TV는 보잖아요. TV는 보니까 혹시 몰라서 중등 문제 같이 인용해 놓은 겁니다. 메갈로폴리스. 여러 개의 대도시가 연결된 도시 지역이다. 뭐 이런 게 선생님 출제가 됐어. 사회는 그 기출 문제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제가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수업에서는 서술형하고 논술형 문제를 많이 바꿨거든요.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 있죠. 객관식에서 필요한 걸 많이 선생님들 바꿨는데 2번 문제 있습니까? 앞에 2번 문제 보실래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최근에 선생님들 우리 뭐 세우는 거 잘 물어봅니까? 가설 세우는 거 잘 물어보고 이건 시험에 나왔지. 초고령 그 다음에 무엇? 고령화 또 고령은 나왔죠. 그럼 선생님들 또 이제 뭐 알아야 될까? 선생님들 저출산 고령화가 되니까 무슨 갈등이 있었죠? 세대 갈등. 특히 뭐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부양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구 부양비가 뭐냐? 이건 누가 지어야 돼? 장년층에 선생님 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격차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겁니다. 그게 1번하고 뭐야? 2번 문제.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 봐야 된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노년 부양비가 16.4에서 20.5다. 퍼센트니까 기준이 뭐야, 선생님들? 100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취업자가 16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이제 26명의 노인을 부양해라.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요? 세금이 뭐 할까?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갈등. 세대 갈등이 생긴다. 그것과 관련된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3번 문제 보실래요? 3번 문제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율이 뭐하더라? 낮더라. 그럼 선생님 가장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중요하잖아. 가에 니은과 나에 뭘 포함하여? 비를 포함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인구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럼 가설 어떻게 써야 돼, 선생님들? 출산율이 낮더라 뭐야? 저출산이지. 저출산이야. 그리고 뭐가 줄어들었어, 선생님들? 생산 가능 인구가 뭐 할까? 줄은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뭐 생각하면 될까, 이제? 출산율이 낮으면 뭐가 감소할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게 선생님들 최근에 가설 묻는 문제를 이런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를 사회에서는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래요? 작년에 찬반 논쟁은 나와버렸죠? 4번 문제에서 보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가는, 이 말 맞습니까? 이미 생성된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아니면 일반화를 도출한다? 무슨 수업 모형이야? 탐구학습 모형이야. 그러니까 탐구학습 모형은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사회과학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누구한테 경험시키는 거야? 애들에게. 그랬을 때 2번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A에 설명된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체교사의 관점에서 문제점. 자, 사회과 교육 체교사. 선생님, 체교사는 어떤 관점이에요? 사회과 교육에 대한. 무슨 관점? 반성적 탐구잖아. 그치? 그럼 반성적 탐구에서 뭘 비판해야 돼? 사회과학 모형의 지식의 성격. 어떤 문제가 있더라? 현실과 무엇? 계리된 실질적 문제 해결력 부족하고 가치 중립적 지식은 행위를 지시하기 어렵더라. 그럼 이 밑줄 친 사고력은 뭡니까? 반성적 사고력 포인트가 뭐야? 뒤. 객관식이 아니, 서술형에 나왔던 걸 같이 쓰면 결부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실래요? 5번도 선생님들 가하고 나는
객관식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가에서 쌤들 사회과를 보는 관점 뭐가 돼요? 한번 보시면 요거 딱 보니까 사회과학의 탐구 방식 사회과학 모형 맞습니까? 사회과학 모형. 그럼 이 사회과학 모형과 쌤 관련 줬을 때 뭐 찾으면 될까?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 맞죠? 디귿. 근데 이거 개념 일반화인데 이게 뭐예요? 생산을 한 단위 더 생산에 돼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점점 줄고 이익이 무엇? 늘어난다. 초기 보험 많이 들어가요. 그 대신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긴 들어가겠지. 이게 벌써 무슨 경제야?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쌤 같이 제시했고 그 다음에 리을은 사회과를 보는 관점에서 무슨 관점입니까? 지배적인 간행을 찾아본다. 사회 비판 모형이니까 역량에서 뭐 물어볼 수 있어? 비판적 사고력.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중등 문제 같이 쌤들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쌤들 거기 뒤에 진보주의 교육 철학하면 쌤들 사회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야. 그럼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업 모형에 뭐가 있습니까? 경험 중심 수업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문제해결학습 모형 무슨 문제야? 일상 생활 문제잖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누가 관심을 갖는?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돼? 변화하지 않는 지식. 그게 바로 뭘까? 다섯 자로 하면 핵심 IDO 지식의 구조. 여기 사실개념, 일반화, 이론치 같은 지식의 무엇? 구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있습니까? 6번에 가로 1번 공간 분석, 공간 관계 그런 문제를 꼭 봐야 돼. 2015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객관식 다 변형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있습니까? 7번도 각자 선생님들 풀어보십시오. 다 변형했는데 여기서 하나 봅시다.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아직 초등에 요즘에 또 사회과 이슈가 인권이었잖아요. 인권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뭘 한번 결부시켜 봤냐면 이겁니다.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있잖아. 그럼 이건 세대별 인권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1세대. 무슨 권리? 자유권이야, 자유권. 그래서 한번 이거 인권과 한번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을 좀 추가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 해설 최대한 선생님들 자세히 했습니다. 해설은. 꼭 한번 오늘 집에서 날이 새다도 정독해 봐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8번이 인권 관련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념도 문제는 최근에 뭐 한 번 나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었잖아. 생산과 소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 성립 안 돼. 근데 그 위에가 뭐라고 그랬을까? 개념의 위계성을 알아보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관계? 동의관계였잖아. 이게 그렇게 한번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인권에 대한 개념도를 애들한테 그리라고 그랬어. 이게 중등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럼 개념도를 그렸죠. 그랬을 때 이제 평가 척도 주요 개념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어느 쪽 봐봤어요. 개념 간에 무엇? 위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또 관련 개념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물었잖아요, 선생님들. 자, 요 비슷한 문제가 초등 객관식에 나옵니다. 조금 뒤에 볼 거야. 자, 선생님, 그리고 요런 문제는 사회과 문제의 특징이죠, 선생님들. 격쟁, 신문고, 상언, 삼복제, 공통된 주제가 뭡니까? 인권, 신장, 이런 형태들. 선생님, 그리고 또 인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 그러니까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본권이잖아. 세 가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다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된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선생님들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 지문은 객관식에 나온 지문을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요거 백종원 고향이 어디예요? 예산? 한 달 전에 예산 치킨집 아저씨 인터뷰한 거 봤죠? 15년 동안 장사했는데 나가라고 해요. 왜? 그 시장에 누가 많이 와요? 손님이 많이 오니까 뭐가 올라가? 임대료가 뭐 할까? 올라간단 말이야, 스님들. 그럼 이제 서울에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임용고사 끝나면 친구들하고 여기 가보십시오. 홍대거리, 삼청동, 경리단길, 이태원, 가해동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이태원 한번 용산역 지나서, 요즘에는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용화대라고 하지? 그 구경도 하면서 거기 쭉 가서 이태원 거리 한번 가보란 말이야. 자, 이게 결국은 선생님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런 용어들도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얘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어떤 교대에서 모의고사에 나왔어, 모의고사에. 근데 인구 공동화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객관식은 나왔고 사다평은 안 나왔습니다. 인구 공동화, 도노전상. 그러니까 이런 인구 공동화 이것도 선생님들 지금 도시 확장과 관련돼야 안 돼요. 관련되는 거야. 그럼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주간하고 뭐하고? 야간.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문제에서도 제가 이 지역은 무슨 인구 밀도가 높더라? 주간이에요, 야간이에요? 주간. 주간 인구 밀도가 뭐 할까? 높아야 되겠지? 야간은 어디 가야 돼? 집에. 아, 승민이가 강남에서 주로 생활하구나. 그래서 새벽 2시에 클럽 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구나. 주간 인구는 계속 증가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뭔 일이 벌어져요? 러시아워가 벌어진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뭐 없애버렸습니까? 그 의자 없애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의자 없앤다고 몇 명 더 탈까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굉장히 출제하기 좋은 것들이야. 인구, 공동화, 젠트리피케이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스프롤 현상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팽창해 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지 봐봐. 중심지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결국 중심지는 뭐가 똑같은 말이야, 거의 어떻게 보면. 도시지. 사람이 뭐해? 집중이 돼 있지. 그럼 교통이 뭐 할까? 발달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 우리가 가잖아. 왜 중심지에서 가서 친구를 만납니까? 그렇지. 할 게 많으니까를 좀 있어 보이게 말해. 놀 게 많다. 시설이 많다.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줘. 뭐가? 재화, 서비스.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돈인지. 내년부터 돈 벌면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이제 연수도 강남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주 1회 투표사도 받고 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그래서 재화하고 뭐요? 서비스. 그럼 이제 이게 봐봐. 재화 서비스 중심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중심지입니까? 아니 노숙자가 많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충족해야 돼? 재화하고 서비스야. 자, 그랬을 때 봐봐, 선생님들.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무엇? 도달 범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 상가가 다 비어있는 데 있잖아. 지하철하고 가까우면 상가가 뭐 할까? 다 비어있단 말이야. 그런 거 선생님들 뭘 고려하지 않았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무엇? 도달 범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사람이 있어. 근데 가려면 멀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그 다음 재화의 무엇? 도달 범위.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지도서에는 나와 있고 시험은 안 나왔는데 중등은 여기까지 물어서 여기까지 선생님들 제가 위에 4번 문제에서 선생님들 여기까지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도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아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있죠?
4번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갈로폴리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것도 기존 객관식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내년에 무슨 선거 있습니까? 총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초등에 나왔던 뭘까? 개념도야. 좀 전에 중등 문제에서 뭐였죠? 개념과 개념의 위계, 또 개념과 개념의 무엇?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이거 가나다를 보면 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봤을 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요거. 아니, 국회하고 민주선거 원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문제 될 수 있어요, 없어? 있지. 그러면 또 뭐 또 빠져 있습니까? 무슨 원칙? 평등이야, 평등. 그럼 평등은 뭘 말해요, 선생님들? 1인 1표죠. 또 투표가치의 등가성, 평등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쌤 내용들이고, 이런 걸로 쌤들 묻기 좋은 이 개념도 문제로 좋은 게 뭐냐면, 국회의 기능, 또 대통령의 무엇? 기능 권한 있죠. 그런 거 묻기 좋거든요. 이게 이제 상권 분립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뒤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번도 민주주의 실현 기간. 이것도 쌤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간을 쌤들 분류해. 그럼 민주주의가 있으면 실현하는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쌤들 이것도 어떤 걸 고려해야 돼? 위계적. 그래서 위계적이라는 걸 쌤들 제시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쌤들 뭐 4번 같은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요즘에 무슨 특권 내려놓자? 불체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선생님들 반영해서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있습니까? 지금 12번 문제에서는 예시문은 이게 찬반 논쟁이지만 묻는 건 찬반 논쟁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들 2번밖에 없어. 2번. 자, 2번보다는 1번 또는 나머지 뭐 3번, 4번인데 3번은 앞에서 똑같고, 그러면 선생님들 1번 문제 봐봐요. 기억을 정해라 죠. 기억. 기억이 뭐죠? 소수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소수자가 한 8, 9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8, 9년 전에. 원형과 상황 모형으로. 그리고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임용고사에 사회 변화란 말 나왔죠. 3, 4학년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사회 변화 우리 생활이야. 그럼 사회 변화 우리 생활은 두 가지가 나와요. 사회 변화에서 무엇? 정보화. 그 다음에 이게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그 다음에 무엇? 세 개 있잖아.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2015에 첫째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올해 문제에 정보화, 그 다음 사회 변화, 정보 격차 나왔잖아. 그럼 아직 뭐 안 나왔어? 세계화 안 나왔죠. 그럼 선생님, 세계화를 물어보려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에도 보면 세계 시민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거 말고 또 묻기 좋은 게 뭘까? 다중 시민성 있었죠. 요거 아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회변화 우리 생활 이 부분이 뭐 나올까?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뭘 같이 말해라? 편견과 차별. 교육과정 용어에 편견 차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단 말이야, 선생님들. 거기 부분 기억해야 돼.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제 이 문화와 관련 지어서 다양성, 문화 합치면 뭐가 됐어, 선생님들? 다 문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선생님들 다문화 하면 이제 내년에 선생님들 발령 났는데 다문화를 느껴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반이 8명인데 중국인이 4명, 부모님이 러시아인이 1명. 그럼 거기서 소수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인이 뭐? 소수자. 이게 소수자의 대표적인 오개념이야. 알겠죠? 숫자의 소수가 아니에요. 편견과 뭘까? 차별이에요, 차별. 제가 봐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뭘까요?
세상에 이런 일은 TV 특종 세상.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특이한 건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다문화가 그러면 총론으로 물어볼 때 뭐 물어볼 수 있어? 한국어. 그리고 이 다문화야. 이 다문화가 탈북민이 뭐로 나왔을까? 차별. 그러니까 무슨 권? 평등권 한번 나왔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소수자도 선생님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십시오. 어서 많이 본 문제가 비슷하죠. 교수학습 과정안 평가 수업. 그럼 이런 말 기억나? 수업과 평가의 무엇? 이것도 일체화잖아. 일관성 맞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 문제 봐봐. 평가 내용은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기능으로 하면 뭐야? 아니, 역량으로 하면. 비판 사고력이죠. 근데 위에는 뭘 길러주는 거야? 의사결정력이란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평가하고 목표가 안 맞잖아. 그럼 사회과의 평가의 방향의 첫 마디가 뭐야? 사회과의 평가는 무엇?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무엇? 일관성을 유지해라 나와 있잖아. 요거 체육과에서 교육과정과의 무엇? 연계성 문제하고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인데, 또 하나 선생님들,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 여기다가 되어 있고, 기능에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야. 이거 어디에는 안 나와 있어? 목표. 목표의 기능에는 안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게 뭘까요? 상황 모형이 언급이 안 됐어요, 최근에. 상황 모형이. 그 상황 모형과 관련지 이제 해본 게 여기 봐보세요. 관련 경험 제시한다. 그럼 무슨 모형이야, 쌤 이거? 상황 모형 맞습니까? 그럼 니은에서 뭐 해야 됐어요, 쌤들? 예와 비교. 그리고 상황 모형 장점 뭡니까?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속에 나타나는 개념을 학습하기가 쉽더라. 최근에 원형, 속성, 상황 모형 장단점 문제야. 근데 상황 모형은 언급이 안 돼서 같이 선생님들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자, 일단 봐봐, 선생님들. 법의 의미와 성격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뭘까? 법과 도덕의 공통점 차이점. 공통, 사회 규범 차이점. 강제성의 유무야. 그 다음에 법하면서 선생님들 민법 읽고 뭐가 있을까? 뭐 사법, 형법,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민법, 형법, 민사재판, 형사재판, 검사의 유무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법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정에 뭐가 뭘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기업. 근데 그 밑에 봐봐 선생님들. 강제성, 물리적, 권위를 배분한다. 강제적, 질서, 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능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 14번 문제에서는 도시와 촌락을 선생님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속성이 뭐냐 선생님 그 말이야. 뭐예요? 지형이 아니야. 생산활동 또는 무엇? 기능. 그래서 이것도 개념학습 최근에 많이 나와서 그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디귿 있죠? 디귿은 우리나라를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하는 거 있잖아. 이건 선생님들 지리적 사고력에서 무슨 사고력이에요? 그렇지, 지역적 사고야. 근데 물론 많이 물었던 건 어떤 걸 더 많이 물어? 관계적 사고력 쪽을 더 많이 물어보는데 이 지역적 사고도 선생님 관련 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와 촌락의 교류에 대한 이론 관점이 있습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비슷한 게 인간과 무엇? 환경에 대한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이 뭐냐? 상생을 위한 협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도시, 생태라는 거 4번 있으니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16번. 시험에서 장소가 한번 나왔는데 뭘 안 나왔습니까? 심상수는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1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복습할 때 푸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논쟁 수업 모형 그냥 읽어보시는데 하나만. 그러니까 많이 나왔지만 논쟁에서 비판점은 초등에 안 나왔습니다. 비판점. 그래서 비판점에 대한 건데 진보주의자로부터 도리어 보수라고 논쟁이 비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 어떤 가치 주입이야? 보수적 가치 규범을 전달하고 기존 질서 유지다. 이건 중등은 나왔고 초등은 안 나와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이제 뭐 봐야 돼? 기후. 작년에 뭐 나왔으니까? 지역 나왔잖아. 기후야, 기후. 근데 이제 기후에서 제가 왜 온대기후 이 부분을 쌤 제시했냐면 리을이나 미음, 비읍 문제는 쌤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쌤 제시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자,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2022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인데 강수 패턴의 다양성,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서한 해양성, 그 다음에 무엇? 지중해성 기후를 추가로 제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22에 아예 자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 열대 우림의 무슨 농협? 프렌테이션, 열대, 그 다음에 무엇? 계절풍, 그 다음에 사바나 아주 중요하죠. 건규가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 계절풍, 지중해성, 그 다음에 무엇? 서한, 해안성. 서한 해안성에 무슨 농업? 낙농업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선생님들 그 뒤 앞에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꼭 같이 선생님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 볼래요? 기후인자 있죠? 그러니까 지리적 기후인자. 기후인자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 나왔을까? 위도. 위도가 높을수록 기후 온도가 낮아진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요거 비슷하게 또 기후인자에서 우리 지형을 묻기 좋은 게 뭘까요? 동해안하고 뭐하고? 서해안 가운데 뭐 있어? 태백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차이 나죠. 그래서 지형이잖아, 지형. 자, 그렇게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무엇? 편차란 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형 이렇게 관련제 물어보는 우리나라 걸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들 다 고려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객관식을 바꿔서 중등문제 또 연관지에서 한 번씩 공부해 볼까요? 사회과가 제일 많아요. 한 번씩 꼭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면 영어 문제인데 중등 임용고사에 나왔던 것 중에 초등에 한 번 정도 빈칸 내우기로 혹시나 물어볼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걸 한번 모아본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등 문제를 제가 쉬운 것만 모았어요. 이거 번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자신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답안지를 한번 보시던가. 시간 너무 오래 뺏기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래도 꼭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선생님들 가설을 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11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가설이 있습니까? 크리티컬. 결정적 시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런 가설을 한 번씩 봐야 돼. 또는 뭐 침묵 있잖아. 사일런트 피어리든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한 번씩은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시해. 그 다음에 뭐 또 국어에서도 보면 메타이기 초인지 많이 강조하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 13번 문제 보면 그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 형태니까 영어 각자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선생님들 어디 보시냐면, 77. 도덕은 왜 이거 해봤냐면, 그냥 뭐 들리는 뭐 소문에 뭐 무슨 칸트, 뭐 나도 이거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것들이야. 뭐 칸트나 콜버그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저도 총론에 학자들 수없이 많잖아요, 선생님들. 그러잖아. 이제 근데 소문을 모아보면 작년 소문이나 재작 소문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게 뭐 층가되고 뭐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콜버그는 선생님들 수없이 많이 작년에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돼. 나온 건 또 나가긴 또 나오는데 앞에서 안 나온 거야. 콜보그는 도입하고 심화 중에 초등에서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 대부분 도입 단계 질문이었어. 그래서 최근에 회피하기 있잖아. 회피를 방지하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 복잡하게 나와버렸죠. 의외로 초등에서는요. 심화 단계는 많이 안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선생님들 심화 단계가 중등에서 물었더라고. 중등. 그러면 기억 심층적 질문과 관련 지어서 심각한 문제,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심각한 문제란 게 뭐냐, 이게 뭐야? 이거 상담에서 많이 나오잖아. 명료야, 명료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들 이거 중요하잖아. 니은이 뭘까? 플러스 1단계.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게? 역할. 채택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꼭 관련 지어서 봐줘야 돼. 그래 봐봐 여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유사한 게 어디서 나왔을까? 논술형 문제에 나왔어. 10년 전에 나왔단 말이야. 니은이 뭐야? 플러스 1단계. 그러면 인지적 평형이라고 그랬잖아. 니은의 목적을 인지적 평형과 관련해서 쓰라면 뭐라고 쓸래요, 선생님들? 윤리과 선생들, 윤리과. 도덕과 윤리과. 승민쌤? 누구 손 들었어? 광일 윤리과야? 난 볼 때마다 국어과라고 생각하고 이 국어과만 했어. 윤리과? 승민이 무슨 과지? 사회과? 둘 다 말해봐. 먼저 사회과가 말하면 윤리과가 지적해줘야 돼. 사회과 니은 답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높은 단계가 플러스 1단계와 같이 연관되어 두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평행 단계. 플러스 단계는 맞지? 근데 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 인지적 평형하는 말이 안 들어있잖아. 자, 그럼 잘했어, 잘했어. 이제.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켜서 평형을 유도한다. 플러스 1단계란 말 빠져있잖아. 자, 종합에서 우리 부장님, 체육부장님, 경인교대 대표에서 동구쌤, 3주 만에 나온 쌤, 다음 주는 안 나와? 다음 주는 동구나.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봐. 그냥 웃죠. 승찬쌤. 인접 단계, 인접 단계 논의를 통해서 인지적 평형을 유도해라. 조금 비싼데 4주 만에 나온 머리핀 쌤. 나 인강이 자꾸 이름 많이 불렀는데 하여튼 1번 스타일 하고 왔네. 정확히 말해보십시오. 그렇지. 이 말이 들어있어야 돼. 이걸 이해해봐. 우리 공부하다가 플러스 1단계 의견을 제시했어. 그럼 뭘 느껴야 돼? 인지적 불균형이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 평형. 그럼 평형이 같단 말은 무슨 말일까? 2단계 애들이 몇 단계로? 3단계라 했으면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 충분히 초등에서 안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이야.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역할 채택 뒷번에 리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2번 보실래요? 또 다음 2번. 우리 칸트하고 콜보그 연결지어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 미안하게 삐를 또 빼버려. 창계도 이쁜데. 자, 칸트 나왔던 게 뭐였어? 정언명령 나왔잖아. 그럼 정언명령이 어떻게 나왔죠? 콜보그에 6단계가 뭐야? 보편적 도덕, 원리에 관한 도덕도 나왔잖아요. 그건 나왔어. 그럼 이제 칸트에서 오른쪽에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있는 말이잖아요. 여기 지도서에 의무윤리학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실천, 이성이라는 말이 있고 선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의무 윤리학, 실천 이성, 그다음에 뭐가 중요할까? 선, 의지. 이런 말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럼 왼쪽이 제가 중등에서 나온 걸 한번 다 모아봤어요. 그럼 정언명령 선생님 나와버렸잖아. 자, 3번 문제에 뭘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의지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엇? 실천하려는 무엇? 의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 밑에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되어라.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실천, 이성 있죠? 요 말들을 선생님들 꼭 기억해야 돼. 선의지. 여기도 보면 이제 의무로서 나온 행위이다라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 실과는 진로 있잖아, 진로. 진로 파트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실과에서. 진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농업이야, 농업. 그래서 그 앞에서도 농업 관련 내용 피투니아 갖고 있었잖아. 사실 요 문제가 논술형 문제입니다. 논술형 문제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재배 뭐가 있습니까? 일지 있어요, 없어요? 이 재배 일지를 어디서 굉장히 선생님 강조했습니까? 2015에서 여기 봐봐. 재배 일지나 또는 뭐라고 그랬어? 사육 일지. 이렇게 이 옛날 문제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무슨 수업이라? 프로젝트.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 계획, 실행, 그 다음에 무엇? 평가 있고, 맨 밑에 선생님들 지금 꽃 가꾸기 대한 무엇? 진로 활동이었어요. 핵심 개념 뭐 있었지? 앞에서도 적응 기억나시죠? 그래서 농업하고 선생님들 진로를 한번 연관 짓고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면 맨 마지막 채소니까 식생활하고도 뭐가 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가장 핫한 말이 뭡니까? 아임이죠, 아임. 누가 제일 많이 한 말입니까? 전창조 카톡 보면 이렇게 많이 하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 자, 요거 영어과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야. 코드 체인지 있죠? 코드 스위칭. 있지? 그래서 요거 합격이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A 해설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B하고 추가합니다.